몸이 붓는 이유와 치유법은 사실 전신부종, 국소부종 등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다리가 붓고 팔이 붓고 얼굴이 붓고 온 몸이 붓고, 물은 그야말로 커피잔 반잔 정도밖에 안 마시는데 물살이 찌고, 그리고 소변은 찔끔찔끔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 말미에 소개해드렸던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토론을 했던 그 시청자님, 그 시청자와 토론 중에 몸이 붓는 이유와 치유법은, 이 내용은 우리 독자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주 요긴한 토론. 많은 사람들이 전신부종, 국소부종 등으로 고생하는데, 나는 신장이 나빠서 그런지 몸이 자꾸 부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신성 부종이 있고, 심부전성 부종이 있고, 폐부종성 부종이 있고, 그리고 간 기능 부전으로 복수차는 등등의 부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례별로, 원인별로 바로 사암침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요법. 이것은 오늘 토론 끝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읽어만 드렸던 내용, 암은 대사성 질환입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빌려온 논문. 암은 역사적으로 증식장애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의 증거는 암을 대사성 질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성장하는 종양은 지속적인 세포 성장의 생물 에너지 및 생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초과하기 위해 대사 프로그램을 재구성합니다. 암세포에서 관찰되는 대사 프로필에는 포도당과 글루타민의 소비 증가, 해당 과정 증가, 유사 대사 효소 사용의 변화, 젖산 분비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아주 또 상세히 토론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간 정격과 대장 정격을 써서 암 전이 예방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 설명드리면서 이 내용 다시 상세 토론할 거예요. 일단 기억해 두세요. 암세포가 자신들의 세력 증식을 위해서, 확산을 위해서 포도당과 글루타민, 에너지원을 이용한대요. 이 무서운 놈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대장정격증 토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가장 난치성 질환 중에 난치성 질환은 암 아닙니까? 암. 사암침법으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보다 의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상부증은 암과도 관련이 있다. 계속되는 논문이 인용하면서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제는 암과 관련된 신진대사 변화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양세포의 대사 프로파일은 빠른 증식 속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암과 관련된 대사 변화는 또한 활성산소종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 또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분비된 젖산에 대한 역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암 대사 분야의 최근 연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주 긴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암세포가 이러한 방식으로 대사를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세포의 대사 변화는 증식의 변화 또는 암 진행의 원인입니까? 암 대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표적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따라서 암세포는 점차 강력해지고 인체는 대사 과정을 통한 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져 대사성 증후는 오히려 가중된다 라는 점을 토론 중에 한 중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즉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암세포는 점차 강력해지고 인체는 대사 과정을 통한 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져 대사성 징후는 오히려 가중된다. 이것은 인용한 논문의 내용이고, 사암도인이 밝힌 풍상부증에 따른 체계허약은 이러한 대사성 질환으로서의 암 질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용한 논문의 결론은 좀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에너지 대사 억제제와
다른 항종양 약물의 조합은 치료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이 좀 허무해요. 오해 마세요. 저는 코로나 백신 등등 또 어린이들 백신 맞히는 거 저는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삼침쟁이 중에 아주 일부, 우리 학회와 함께하는 분들 말고 아주 일부 중에, 그리고 대체의학자 중에 일부 중에는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백신 맞다가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 맞히면 안 돼. 이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예방 백신이든지 간에 예방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 수하고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하고 비교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동차 타지 말아야지. 이거 억지 비유인가? 어거지 비유인가?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자동차로 인사사고 낼 수 있으니까 나는 걸어 다닐 거야, 마차 타고 다닐 거야, 자전거 타고 다닐 거야. 코멘트 생략. 서의는 서의 말을 하고 동의는 삼침쟁이는 삼침쟁이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서의 치료는 서의 치료대로 그냥 하도록 참견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환자 자신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삼침쟁이는 삼침쟁이의 말만 충실히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파악할 줄 알아야죠. 서의는 암세포들이 에너지 대사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므로 그들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요법을 항암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내가 못 먹을 바엔 저놈도 못 먹게 하겠어 하는 요법일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다시 강조드립니다. 서의는 서의 말을 하고 삼침쟁이는 삼침쟁이의 말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종양 진행, 이 화살표는 초간단 요약으로 보여주는 종양 진행의 과정, 그리고 이 화살표는 처음에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암이 확산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논문을 빌려온 건데요. 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단일 암세포, 비혈관 형성 미세종양, 혈관 신생 미세종양, 혈관 형성 괴사성 종양, 그리고 가로 화살표 쪽에서는 신생물 변형 또는 전이, 확산, 혈관 신생 수위치, 이 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요. 통계적인 수치예요. 이것은 통계적인 수치. 우리 몸의 신진대사력의 그 에너지 대사력을 종양세포가 인터셉트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산시킨다. 그런데 여기 단일 암세포 그리고 비혈관 형성 미세종양, 이 단계는 아주 간단하게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암세포화될 수 있는 돌연변이 세포들이 존재해요. 매일 60조에 달하는 세포가 탈락되고 60조에 달하는 세포가 다시 재생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불량세포들, 그 불량세포들은 우리 몸의 대식작용에 의해서 대부분 처리돼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처리가 안 되고 중요 장기, 기관의 그 돌연변이 세포, 즉 불량률이 높아지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암의 원인의 최신 이론이에요. 그런데 단일 암세포 중에 아주 미세한 암세포들이 혈관 또는 림프 관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대식작용에 의해서 대부분 사멸됩니다. 대부분 체포돼서 사형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비혈관 형성 미세종양세포를 순환암세포라기도 해요. 이것이 떠돌다가 적정한 장소를 만나면 정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중요장기 자체에서 생성된 암세포, 미세종양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작용에 의해서 섬멸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세포들은 세력을 확장하기도 한다.
요 미세종양 세포, 요 단계까지는 현미경적 관찰로만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지나서 혈관 신생 미세종양 단계에 이르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로 인해 생성된 에너지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단계를 접어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자신들이 안착하고자 하는 조직과 가교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암세포가 도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조직과. 그리고 혈관 형성이 완성된 단계에서는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죠. 그런데 암세포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암세포들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보다 5배 이상 분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요구량도 더 많겠죠. 정상세포의 5배 이상의 에너지가 요구돼요. 그런데 어떠한 조직의 암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충분한 요구량의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암세포가 괴사돼서 죽기도 한대요. 자연 소멸되기도 한다.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가 갑자기 소멸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기를, 더더욱 신진대사 과정에서의 에너지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 넓히고 개수를 늘리고 또 분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가. 이 조직 내에서 암세포, 우리 패밀리가 계속 자라기에는 에너지 환경이 너무 열악해.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따로 살림 차려. 이게 암 전이 과정.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암세포들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쓴다. 이게 타임, 이쪽 면을 보면 0, 5.7년, 8.4년, 10.3년, 이건 통계예요. 이 논문을 통계 수치로 확인한 거예요. 종양 휴면 가능성, 즉 비활성 기간은 여기 단일 암세포 중에 아주 미세 종양세포들이 우리 몸 이것저것을 순환하다가 면역력에 의해서 처리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놈들이 활성화되기까지는 0년에서 5.7년이 걸린대. 이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그게 어떤 단계냐면 요 단계까지. 단일 암세포에서 여기 혈관 신생 미세종양에까지 이르기까지는 5.7년이 걸릴 수 있대요. 5.7년에서 8.4년 사이, 그러니까 0년에서 8.4년 사이에는 이제 암이 전이되기 시작한다. 이것저것으로. 그리고 10.3년에 이르면 대부분 죽더라. 암이 전이된 사람들. 네, 이 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암이 확산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전이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놈들이 신진대사 과정을 이용하는 거야. 림프절 미세 환경과 전이성 암의 진행에 미치는 역할. 정상 림프절이에요. 그리고 점차 점령당한 림프절. 우리 몸에 600여 개에 달하는 림프절이 다 검문소예요. 림프 관로를 통해 흐르는 이동하는 암세포들을 포획해다가 여기 림프절에서 모두 사멸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암세포들은 이 면역 검문소를 통과할 때 위장 전술을 쓰는 것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아유, 교활한 놈들. 아주 교활한 놈들이 아닐 수 없어. 그래서 림프절 검문소마저 점령당한다. 여기 암세포들이 림프 면역 검문소도 무사 통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위장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쭉 시리즈로 엮어드린 것, 그리고 인용한 많은 논문들이 강조하는 것은 아주 미세세포에서 혈관 신생 종양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떠한 염증이 있을 때, 그럴 때 림프절이 붓는다. 각종 감염증과 또는 암 전이를 위해 돌아다니는 암세포,
그것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신호, 그것이 긍정적인 신호고, 또 하나 동시에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면역 검문소를 암세포들이 무사 통과하게 되면 연막전술을 써서, 그러면 이 검문소 림프절이 또 부어요. 무력화돼. 그 무력화됐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고로 면역 검문소를 강화시켜주는 요법, 삼두이는 대장정격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대장정격으로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외우지 않을 수 없는 삼두인의 말씀. 내가 소시로부터 흔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어라고 단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그리고 똑같은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던 분,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향로봉 기슭에 조선시대 때 발행된 중국에서 건너온 여러 의서들을 짊어지고 삼골에 있는 한 바위 삼굴에서 수십 년간 수도 끝에 독학 끝에 마침내 내 병이 림프암이었구나, 내 동생들 그리고 장조카가 죽은 병이 림프암이었구나, 이것을 삼두인 침구요견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삼두인은 뜻하지 않게 암 치료, 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규명하시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한 독자, 시청자님과 주고받은 그 내용은 이 풍상부증의 마침표를 찍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거 상세히 토론하면서 몸이 자주 부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요법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드립니다.